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회계팀 업무 중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 팀장 그룹이 국내에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아직 외관법상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는 내부 통제 목적에서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하고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회사 회계팀 실무자에게 은행주에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하자 회계팀 맹사원은 자금팀에 은행주에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알려주면서 은행주에서 양식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자금팀은 신설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은행주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은행주에서를 발송하였습니다. What? 뭐라고요? 자금팀이 은행주에서를 은행에 보냈다고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모든 일이 그렇듯 어떤 사고가 생기면 반드시 그 프로세스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전부 체크를 하지 않아야 사고가 발생합니다. 즉, 위에서 회계법인 회계사, 회사 회계팀 담당자, 자금팀 담당자 3명이 모두 아무도 체크를 하지 않아야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 명이라도 체크를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은행주에서는 회계법인에서 회사 감사 필드웍을 하는 멤버 중에서 가장 막내인 주로 신입사원이 담당합니다. 회계법인 신입회계사는 기말 비즈 시즌 동안 회계감사 나가는 모든 회사의 은행주에서 발송을 담당하니까 은행주에서라면 아주 잘 압니다. 따라서 설마 회사가 실수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회사도 당연히 자기만큼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자기 생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큼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은행주에서 양식 작성은 노가다 쓴 일이므로 과장, 차장보다는 주로 사원이 담당하게 합니다. 회계팀 맹사원도 자금팀에 은행주에서 양식을 보내면서 회계감사 때문에 은행주에서를 보내야 하므로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했지만 정작 누가 언제 보내는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금팀은 더군다나 회계감사가 자금팀의 업무가 아니므로 그냥 은행주에서를 보내야 한다고 하니까 작성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담당 회계사나 회계팀 담당자가 자금팀에게 은행주에서는 회계법인이 직접 발송하는 것이라고 메일에 단 한 줄만 썼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한 진짜 원인이 메일에 내용을 쓰지 않아서일까요? 회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나 메일로 알려줘야 한다면 그 회사는 프로세스가 없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회사라는 얘기죠. 회사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형화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비록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를 가르치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그 사원이 어디까지 성장할 마인드, 애티튜드를 갖췄느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은행주에서 양식을 다시 작성해서 회계법인 담당 회계사에 보내 발송하게 합니다. 끝. 왜냐하면 윗사람이 김 과장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발생한 문제만 다시 처리하고 끝입니다. 만약 맹사원이 은행주에서는 기말감사 때마다 보내는 업무인데 업무 매뉴얼이 없어서 신입 담당자가 동일한 실수를 또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회계팀의 공용 폴더에 비치를 해놓는다면 그 맹사원은 비록 지금 갓 입사한 사원이지만 마인드만큼은 이미 대리 과장급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10명 중 1명밖에 없습니다. 9명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오직 1명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의 정의는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시키면 하므로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명 중의 1명이 아닌 100명 중의 1명은 은행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매뉴얼을 정리할 생각을 합니다. 나팀장그룹 자회사 46개의 2019년 기말감사 시
각 자회사 감사인이 계정별로 요청한 요청자료 리스트를 취합하여 정리합니다. 또한 기말감사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항을 역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교과서가 되어 다음에 동일한 이슈가 다른 플랜트에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중국, 멕시코, 인도의 아주 시골에 있는 공장에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팀원들이 회계감사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이 생겼을 때 교육교재 및 매뉴얼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그 사람은 입사 후 15년 안에 그 회사의 임원이 됩니다. 2020년 회계팀 중점 추진 업무계획, 즉 Key Priority Initiatives, KPI를 설정해서 CFO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회계감사 매뉴얼 작성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나 때는 말이야를 늘 입에 달고 다닐 것 같은 꼰대 나 팀장의 주간 에피소드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